안녕하세요. 영남탐정사무소입니다. 저희한테 들어온 의뢰 중에 특별히 기억나는 사건들을 추려서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이 이야기를 좀 풀어드릴까 하는데,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희가 했던 방법들을, 한번 들어보시고, 이런 케이스들, 비슷한 케이스들이 있으면은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어, 일단, 제가 말씀드릴 첫 번째 사건은 이제 한 2년 전쯤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40대 남성 의뢰인이 아내의 외도를 눈치채고 있었는데, 이제 증거가 없다면서 증거 수집을 요청을 했습니다. 어, 이 의뢰인은 뭐 기존에 저희한테 의뢰를 하시기 전에 다른 업체에 한번 의뢰를 하셨더라고요. 굉장히 뭐, 이, 상호는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눈에 띄는 업체예요. 근데 저희는 사실 그 업체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뭐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희도 뭐 이제껏 이런 일을 해오면서 비슷한 업계에 좀 유명한 업체들은 많이 알고 있는데 처음 들어보는 업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굉장히 많이 노출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른 곳에서 처리를 못한 사건이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했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담을 전화 상담을 한 2시간을 했어요. 2시간을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크게 어려울 건 없겠더라고요. 근데 근데도 이제 실패를 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뭐 때문에 실패를 했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일단은 저희가 뭐 다른 곳에서 실패한 사건도 의뢰를 많이 받아가지고 해결을 해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에 착수를 하게 됐는데요. 어, 이제 대상자 같은 경우는 뭐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좀 불, 일하는 시간이 좀 불특정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래서 저희가 차량을 따라가 봤거든요. 근데 차량을 추적하면서 뭐 일하는 시간에는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대상자가 하루는 뭐 이틀째까지는 아무 일이 없었고요. 3일째 되는 날에 이제 어디에 뭐 세미나를 갔다가 나오는 길에 주차장에서 차를 빼서 나왔는데 비상 깜빡이를 켜고 대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이런 행동을 보이는 걸까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저희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검정색 차량 한 대가 와서는 그 뒤에 서더라고요. 비상 깜빡이를 켜고. 그래서 조금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차량이 2대가 같이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뒤를 따라서 추적을 해봤죠. 근데 첫 번째로 조금 어려웠던 게 이제 차량이 너무 운전을 너무 좀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난폭 운전. 뭐 갑자기 깜빡이도 안 켜고 차선을 확 바꿔버린다든지, 아니면 뭐 신호가 노란불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도 빨간불이 될 정도가 됐는데도 이제 그냥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래 버리니까 저희는 뒤에서 추적을 하는 입장에 이제 뭐 추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거기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첫 번째 행선지까지는 이제 식당을 갔는데 저녁 식사를 하러 이동을 한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어떻게 저희가 어렵게 추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혹시나 다른 데로 이동을 하게 되면 아까처럼 그런 상황이 나오면 추적하기가 굉장히 곤란할 것 같아 가지고 오토바이 한 대를 불렀죠.
그래가지고 추적을 조금 조직적으로 추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났는데 이제 차량 한 대는 거기에 주차를 해 놓더라고요. 주차를 해 놓고 이제 나머지 차량 한 대로 이제 여자의 차량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제가 느끼기에는 식당에서 술을 조금 먹은 것 같더라고요. 남자 같은 경우 이제 그래서 저희가 추적을 했는데 어디 근처에 공원 같은 데로 이동을 했어요. 좀 한적한 공원인데 그쪽으로 이동해 가지고 차를 주차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쪽까지 따라 들어가기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차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늦지 않은 시간인데도 이제 차량이 별로 없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외부에서 대기를 했습니다. 한 2시간 정도 동안 차량에서 이동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뭐 차에서 무슨 스킨십이나 이런 걸 하고 있을까? 이런 오만 생각을 다 하면서 이제 대기를 하다가 나오더니 차량이 출발해 가지고 저희가 또 따라갔거든요. 근데 다시 각자의 차로 이동해 가지고 남자는 대리 운전을 불러 가지고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집으로 이동했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요 부분을 조금 얘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이제 의뢰인한테 통화를 시도했거든요. 의뢰인은 저희한테 말씀 안 해주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본인이 스스로 추적을 하면서 의뢰를 하기 전에 저희 전에 업체에도 의뢰를 하기 전에 이제 직접 추적을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몇 번 놓쳐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뭐 거의 한 달 동안 뭐 이렇게 따라다닌 끝에 거의 매일을 놓쳤답니다. 뭐 운전을 그렇게 하니까 놓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의뢰인은 그래서 이제 남자의 존재를 확신하고 있었던 거고요. 모텔까지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을 했답니다. 근데 여기서 모텔 들어가는 사진을 못 찍었대요. 못 찍고 이제 나왔는데 이제 차량이 본인 차량은 아닌데 이제 주변 지인네 차량을 빌려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상하게 밖에 나와가지고 그 차량 안에서 뭔가 이상한 낌새가 있었대요. 뭐 갑자기 차를 어디에 멈춰 세웠다가 한참 있다가 출발한다든지 갑자기 유턴을 한다든지 왠지 이런 느낌이 뒤에서 추적하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의뢰인은 저 역시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추적을 이제 뭐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을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추적을 해봤는데 한동안 만나기는 만나요. 근데 만나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이런 일은 있었는데 거의 만남 빈도도 조금 줄어들었고 이제 모텔에 가는 상황도 나오지가 않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눈치를 챘을 가능성이 조금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처음 의뢰인이 의뢰했던 업체에 그 업체에서도 뭐 일주일간 진행을 했는데 일주일 동안 아무런 증거를 잡지를 못했대요. 뭐 차에서 마찬가지로 차에서 오래 대기하고 숙박업소로 이동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사실 뭐 이제 조금 추측해 보기를, 이제 눈치를 챘다면은 이 바람 피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안 만나진 않아요. 눈치를 챘다 해서 안 만나진 않습니다. 어떻게든 만나는데 조심해서 만나는 거죠.
거기다가 숙박업소나 이런 데는 조금 피하는 경향이 있겠죠, 당분간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모텔을 가는 장면을 봤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분명히 관계를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차량에서 한 2시간씩 3시간씩 있는 경우를 한 2번 정도 겪고 나니까, 이틀 연속으로 그런 상황이 생기고 나니까, 이 차량 안에 뭔가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저기 블랙박스 영상을 한번 확인해 봤으면, 음성이 됐을 수 있다고, 이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을 한번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상자가 집에 들어갔을 때, 귀가했을 때 그 의뢰인이 그 차량 문을 열어줘가지고 저희가 이제 블랙박스를 한번 보려고 했는데 아무 내용도 없어요. 포맷이 돼 있더라고요. 이 대부분의 이제 바람 피는 사람들이 차량 블랙박스를 굉장히 조심합니다. 이게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일 조심하는 게 블랙박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블랙박스의 영상이나 음성은 전혀 녹음이 된 부분이 없고요. 그래서 이제 차량에서 분명히 뭔가가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 저희는 솔직히 확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차량 주변 2번째 차량에서 오랜 시간을 있었던 날에 차량 근처까지 접근을 해봤거든요. 근데 시동은 꺼져 있는데 차량이 이제 흔들림이 보였어요. 눈에 띄게. 그래서 저희는 이게 쉽진 않겠구나. 합법적인 증거 수집이 쉽진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다른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려고, 이제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이제 저희가 한 5일째 6일째 되던 날인 것 같아요. 그날에 마찬가지로 일을 마치고 거의 매일 만나더라고요. 근데 그날 만나가지고 또 식사를 하러 이동을 하더라고요. 식사를 하러 이동을 해서 밥을 먹으면서 저희가 그 안에까지 들어가 봤습니다. 저희 직원을 하나 투입해 가지고 그 상황을 한번 보기 위해서 들어가 봤는데, 이제 어느 정도의 녹음도 했고요. 그래가지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확실히 내연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었지만, 이제 이 녹취를 한 게 이제 합법적인 증거로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일단은 그 부분은 불법성 여부를 감수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하실지 마실지는 의뢰인이 알아서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증거물은 마지막에 건네줬지만, 일단 이 증거는 결정적으로 사용을 안 했어요. 다른 증거가 나왔다는 말이겠죠. 이제 저희가 이제 확실히 내연관계인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차량에서 이제 음성을 녹음을 하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차량의 음성은 저희가 이제 그 사전에 이제 의뢰인한테 협조를 요청해서 안에 녹음기를 차량 안에 부착을 해놨습니다. 음성도 차량 안에서 무슨 일이 행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다 포착을 했고요. 아니나 다를까 확실히 관계를 가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불법 증거물이에요. 근데 요것도 합법적으로 좀 둔갑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블랙박스 음성이라고 증거를 제시하는 건데요. 이런 방법은 사실 나중에 걸면은 뭐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안 쓰시는 게 좋고요. 일단 뭐 최대한 증거물을 확보할 수 있으면은 합법적인 증거물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상책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식당에서 사진 촬영, 뭐 오고 가면서 스킨십이나 뭐 이런 게 있었던 촬영을 많이 해놨어요.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이제 사진이 하나 제대로 잡힌 게 있었어요. 이제 둘 다 흡연을 하더라고요. 술을 마시면서 잠시 밖에 나와서 둘 다 담배를 피우는 타이밍이 있었는데, 그때 가까운 곳에서 저희가 뭐 스킨십을 하는 장면을 촬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앉기도 하고 가볍게 입술을 뽀뽀하고 이런 장면을 촬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결정적으로 증거를 잡으려면 모텔에 들어가는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장면을 잡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같이 식사를 하거나 대화를 나누면서 막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분위기나 그런 게 나오는 사진이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외도의 증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 장 정도면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 반복적으로 포착이 된다. 그런 증거물들이 여러 개가 모였다. 그러면은 확실히 증거로서 효력이 있는 거죠. 외도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장면이 아니더라도 뭐 여러 가지 그런 자료들을 많이 모아 놓으시면은 그것들이 모여서 확실한 증거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가지고 증거 수집을 하셔야 되고요. 일단 저희가 그렇게 하면서 차량 안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녹음본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건네드렸죠. 저희가 뭐 증거 수집한 거는 사실상 그 정도가 다예요. 이제 뭐 저희가 차량을 근처에 주차해 놓고 저희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거기 차량에서 머무르는 시간 이런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차량에서 둘이서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렀느냐, 그런 걸로써 안에서 어떤 행위를 했다는 게 유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를 블랙박스 영상, 실제로 사용한 증거로는 이제 블랙박스 차량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던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이제 오메가메 식당이나 카페 아니면은 외부에서 담배 피우면서 스킨십 하던 사진들, 그런 것들을 증거로 내세워서 이제 처리를 했어요. 이혼 소송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이혼 소송까지 가지는 않았고요. 그거를 증거물을 내밀었을 때 이제 대상자 쪽에서 확실히 인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결국에는 협의원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물론 뭐 원하는 조건은 뭐 다 맞췄겠죠. 이제 뭐 증거물이 있으니까 비책 사유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거는 의뢰인의 의도대로 모든 것이 이제 다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마무리가 됐는데 이 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차량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뭐 사실 이걸 잡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이런 방법을 사용했는 거고요. 뭐 차량에서
뭐 불법적으로 수집이 된 증거라든지 식당에서 대화 내용 이런 것들을 녹음한 파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의뢰인한테는 전달을 해드렸죠. 근데 이거를 사용하고 안 하고는 의뢰인의 본인의 의지입니다. 근데 그거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런저런 내용으로 충분히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충분히 뭐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그 정도의 자료가 됐기 때문에 이제 뭐 이거를 당사자한테 직접 내밀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족들한테 변명을 했는 모양이에요. 이제 의뢰인의 부모님 쪽에 이제 그냥 사실 그냥 뭐 아는 사람이다, 일하다가 알게 된 사람이다, 뭐 아무 사이도 아닌데 그냥 마음적으로 힘들어가지고 남편하고 멀어진 부분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의지를 했다, 요 정도로 이야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뢰인분이 그 녹음 파일을 그냥 가족들한테는 오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들이 너무 좀 대상자 편을 드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고 이래가지고 그걸 가족들한테는 모르면은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하고 내밀었다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족들도 얘가 우리한테 거짓말을 했구나, 요거를 알게 된 거고요. 실질적으로 불법적인 증거물이라도 이제 가족들이나 지인들한테 이제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것도 사실은 내 편이 아니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내 편이라면은 문제될 게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 파일을 들려줌으로 인해 가지고 가족들도 100% 자기 편에서 이제 이혼을 적극 지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특별히 막 특이한 사건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저희도 이런 경우를 많이 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지난 영상이나 저번에도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저희 같은 업체에 의뢰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이제 뭐 증거 수집을 시도는 해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의 고객들이 이제 처음에 어떻게든 자체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이제 의심을 받고 너무 조심하는 것 같고 방법이 없을 것 같으니까 저희 같은 업체에 의뢰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뭐 저희도 이제 이런 부분들 뭐 발각이 되면은 사실 뒤를 따라가다가 발각이 됐다 해도 안 만날 것 같죠. 안 만나는 사람들 잘 없습니다. 정말 용의주도 없는 사람들도 안 만나는 것도 잠시뿐이에요. 그 잠시뿐일 수 있고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똑같이 만납니다. 설마 하고 똑같이 만납니다. 내한테 추적하는 거를 내가 눈치챘으니까 안 따라오겠지. 아니면 좀 조심해서 만나야지. 이런 생각으로 만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뭐 들켰다 해서 뭐 포기하실 일은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조심은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는 돼 있어야죠. 뭐 어떤 다른 방법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 소개해 드렸고요. 뭐 도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혹시나 뭐 궁금하신 것이나 이제 의뢰하실 내용이나 뭐 문의하실 게 있으면은 저희가 무료 상담을 항상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 상담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도움이 될 만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